안녕하십니까, 임재훈입니다. 오늘도 저희 임재훈 TV 임재훈의 논 채널을 찾아와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지금 어제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는 걸로 지금 매스컴에 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협정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재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면은 주한미군 철수를 생각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가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발칵 뒤집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어제 TV조선을 보다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얘기 아니냐, 그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TV조선 하면 또 대단히 보수적인 보수 수구의 그 상징으로 여겨지는 곳인데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올 만하죠. 그리고 지금 이제 태극기 집회를 하시는 분들 그 집회에 항상 대한민국의 태극기와 미국의 성조기를 같이 들고 나오죠. 그만큼 하늘같이 모시는 그 미국이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충격을 받는데, 그리고 또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좀 저희 얘기를 약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내가 설명하기 전에 저희 TV를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보고 빨갱이 아니냐 이 얘기죠. 빨갱이 냄새가 난다 이 말입니다. 빨간 냄새가 난다 이 얘기죠. 왜냐면은 김정은이 문재인이 이런 남북 협상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들과의 생각과는 좀 다른 얘기를 하니까 빨갱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다는 얘기가 빨갱이가 이제 얼마 있으면 타도가 되고 보수 태국 애국 세력들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좀 내가 두려워서 이렇게 조금 보수 편을 드는 그런 내용도 방송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한마디만 하고 넘어갑시다. 아직도 이렇게 빨갱이 타령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빨갱이 타령 참 말 맞더라. 1950년대 45년부터 한 60년 초반까지 이 빨갱이 타령 그저 많이 죽었습니다. 6.25 전까지 이 보급제, 우리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것이 경북입니다. 예? 경북 청도라는데 여기 보수 꼴통이 사는 곳이죠. 여기도.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주변에서 보급대 끌려가가지고 저 산에 가가지고 많이 죽었다. 그죠? 그 얘기 많이 합니다. 그 한번 걸려들면은 어떡해요? 엄청나게 얻어맞고 어떻든 간에, 그죠? 그런 얘기 내가 많이 들었는데, 많이 이 빨갱이 탈은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빨갱이 지목이라는 것이 우리 동네에 아직도 이래 나이 좀 많이 들어본데 정신이 조금 오락가락한 분이 아니세요. 조금만 하면은 자기의 저거 빨갱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 아직 나이 많은 분들의 이 머릿속에는 이 빨갱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죠? 빨갱이 트라우마가 있다. 그런데 한마디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얘기해. 이 빨갱이 타령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빨갱이라고 얘기하면서 국민의 상당수를 적으로 돌린 분들은 이 대한민국 앞으로 이 정치에서 집권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흔히 얘기해서 문재인 대통령만 하더라도 이 정권에 대해서 지금 빨갱이 논란이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가 얼마였죠? 일단 50%가 넘었잖아요. 그죠? 태극기 집회에서
투표자의 그러면은 투표가 아니라도 한 40 몇 프로 됩니다. 그죠? 일반 지지자로 따지면은 그러면은 이 40 몇 프로를 빨갱이 취급한단 말이죠. 빨갱이 취급, 다시 말해서 한 40 몇 프로를 지금 빨갱이 취급해가지고 적으로 돌리면서 또 이 집권을 하겠다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나는 빨갱이를 반대하는 사람 중에서도 가장 순혈통, 그죠? 빨갱이 아닌 혈통, 빨갱이와는 전혀 다른 빨간색의 반대가 어디죠? 뭐 청색입니까? 그죠? 보색 관계라고 그러죠. 흔히 얘기해서 딱 반대되는 거. 순수 혈통을 얘기하면 그 몇몇 안 빨갱이인 이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그날이 오겠다라는 것을 지금 간절히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박근혜 대통령들 일종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순수 혈통, 안 빨갱이. 그죠?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뭡니까? 국민으로부터 분리됐죠. 응? 이 물 위에 기름이 떠듯이 떠버렸단 말이죠. 민심을 왜 이랬을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정권을 잡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앞으로 가장 바람직한 세력은 뭐냐면은 지금 서민 경제, 그죠? 국민 경제.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여기 지금 여기 뭡니까? 제 이름 먹고 이 이메일 주소를 여기 적어 놨습니다. 내가 원래 전화번호라든지 이 전부 어떤 것도 내 TV 여기서 공개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제 간절한 어떤 요청이 있어서 전화번호는 공개할 수 없고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몇몇 분들이 저걸 보내왔어요. 메일을.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굉장히 어려운 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청년도 지금 나한테 이런 메일을 보내왔던데, 응? 어떤 강원도에 사시는 분인데 간절한 사연을 지금 보내왔어요. 예? 서민 경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청년 실업 굉장히 어렵죠, 그죠? 예? 본인은 옛날에 제가 여기 고향으로 들어온 지가 한 4, 5년이 됩니다. 경북 청도, 여기 경북 청도입니다. 경상북도 청도군. 전유성 씨가 여기 와 있는 곳이죠. 여기 들어온 지가 4, 5년이 됐는데 그 이전에 어디 있었냐면 울산에 있었어요. 울산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 울산에 있을 때 울산의 경제 상황을 보면 그 울산이 어떤 곳입니까? 대한민국의 제일 국민소득이 높은 곳이죠. 국민소득 3만 불 도시 아닙니까? 서울보다 더 높은 곳이에요. 예? 그 도시에서 그때 내가 5년 전에 살 때 그 당시에 마이너스 한 10년, 15년으로 되돌리면요. 울산 시내에 이 뭡니까? 이 다방이라는 것이 있죠. 다방. 아가씨들이 이렇게 배달 다니고 하는 것 말이죠. 여러분들은 뭐 티켓 다방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울산 같은 그런데 티켓 다방 아닙니다. 그냥 배달 심부름만 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뭐 개인적으로 서로 좋아가지고 뭐 어떤 그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뭐 같은 거 심부름 해주는 것입니다. 커피 갖다 주고 뭐예요 담배 같은 거 뭐 같은 거 심부름 해주고 돈 얼마? 그 사람들 그때 그 당시에 아가씨들이 한 얼마를 벌어들이냐면 한 15만 원을 벌고 나머지 반을 가지고 한 7, 8만 원 하루 15년 전 한 8만 원 얼마 수익이 상당했죠. 아가씨 그거로서는 크게 저거 하지 않고 그리고 대부분 그때 그 당시에 그 울산 그쪽에 어떤 그것이 다방 문화가 굉장히 다방이 괜찮았어요. 상당히 번성했습니다. 15년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다방 문화가 번성했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
30대에서 40대, 50대, 그죠? 이 일반 그 소규모 자영업자 또는 아저씨들, 그죠? 이 주머니가 두둑했다라는 얘기, 주머니가. 이게 뭘 얘기합니까? 서민경제. 서민경제, 이 주머니가 두둑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IMF를 거치면서 이 급격하게 우리 경제 사정이 양극화되면서 서민경제의 이 돈줄이 말라 들어갔어요. 양극화의 가장 상징적인 것이 나는 이렇게 단정합니다. 이 다방이 없어졌다라는 거. 이건 뭐냐면은 일반 30대에서 50대 이 사이의 아저씨들의 호주머니가 텅텅 비었다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작은 가게 하시는 분들이 이게 뭐예요? 가게를 하다가 뭐 좀 심심하면은 아가씨 불러다가 커피 한잔 먹고 다시 일 시작하고, 특히 예를 들면 복도방 같은데 뭐 하다가 잡담하다가 또는 뭐 하다가 뭐 하면은 커피 시켜 먹고, 이런 풍성한 삶, 그죠? 이 아저씨들의 호주머니가 두둑하니까 이것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요 근래에. 그리고 또 시골 가면 티켓다방 많이 한다고 그러죠.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굉장히 많았던 곳인데 요즘 어때요? 이거 다 없어지고 있어요. 커피숍 지금 얘기하고 있죠. 커피숍이라는 거는 이 다방보다 돈 소모가 훨씬 적거든요. 예? 얼마짜리 한 돈 많은 들고 들어가가지고요. 보통 뭐 저 강남 같은 데는 뭐 비싼 그런 데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일반 커피숍 같은데 한 5천원, 한 만원 이 돈만 들고 들어가가지고 몇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예? 그냥 커피 한번 먹고 나오는 데죠. 이 다방 문화는 그게 아니었거든. 이보다 훨씬 소비 단계가 더 높다라는 얘기죠. 돈 소비 단계가. 근데 이 문화가 싹 없어졌다. 이게 뭐냐면은 서민 경제가 그만큼 힘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힘들어졌다. 가장 상징인 게 뭐냐면은 시중에 돈이, 서민들의 호주머니에 돈이 안 돈다는 가장 상징적인 게 이 다방 문화가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어려운 이 현재 이 삶, 국민들의 국민 경제가 어려운 이 여기. 그러나 잘 나가는, 다시 말해서 지금 인천국제공항에 가면은 뭡니까? 연휴가 되면은 해외로 나가는 그 사람이 넘치죠. 차고 넘치죠. 그죠? 요즘 차고 넘친다는 말 참 많이 유행합니다. 대부분 잘 나가는 기업이에요. 우리 중견기업 이상 잘 나가는 기업들, 다시 말해서 해외와 연결되어 있고, 그죠? 지금 한미 FTA가 이것이 미국과의 거래가 너무 잘 되어 가지고 미국이 질투가 나 가지고 더 이상 이 관계, 한국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파기해야 되겠다고 그러는 그런 어떤 잘 나가는 기업, 대기업, 중견 잘 나가는 그 기업들을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얼마요? 연봉 한 5천, 6천 뭐 이상 이렇게 되는 이런 류의 사람들은 소비를 어디 합니까? 전부 해외로 다 하잖아요. 그죠? 예? 지금 이 서민 쪽으로는 돈이 안 돌아요. 이 서민이 안 도니까 뭐가 죽습니까? 중도 아니고 소기업들, 소기업, 영세업자들, 서민, 숙박, 뭡니까? 음식업 등등. 대부분 여기서 다 죽죠. 그죠? 왜? 저 비정규직이 얼마예요? 한 1,000만 넘죠? 내 지금 통계를 지금 금방 내가 준비를 안 해가지고 이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대한민국 경제 현실입니다. 예? 굉장히 아프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남북 이 비핵화 회담 진행되면 한 3, 4년 안에 지금 뭐가 타기를 날 수도 있을 텐데, 예? 여기 하고 나면은 나중에 북한 지원해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떠들고 나올, 뭡니까? 정치인들 수두룩해요. 북한 지원해줘야 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지원을 받아야 할 인구가 얼마입니까? 한 1,500만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 이거 북한 지원해준다는데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국민들 비핵화에
북한이 지원해준다 그러면은 그 반대로 이제 이게 빨갱이 타령하는 분들이 이 사람들은 이제 빨갱이로 몰겠죠. 그죠? 이런 정치 노름 가지고 이런 남북한 이 문제 대결 구도 가지고 앞으로 정권 잡으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예? 북한 지원해 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떠들면서 남북 화해 얘기하면서 북한 지원해 줘야 된다고 떠드는 그런 한 부류가 있을 거고, 그쪽을 빨갱이라고 얘기하면서 정권 잡겠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고, 그죠? 예? 대한민국 보나마나 뻔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들 정권 잡으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야 되는가? 순수 혈통을 얘기하면서 빨갱이 안 빨갱이 그 얘기하면서 정권 잡으려고 그러는 그런 사람들 대통령 되고 정권 잡으면 안 됩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잡아야 되느냐? 지금 서민 경제, 이 국민의 삶, 이 문제가 잘 정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70년대 옛날에 과거에 가난했지만은 행복했다고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절망적인 격차가는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앞으로 개천에서 욕 날 일이 없다. 이 얘기가 지금 우리 사회에 유행이 되고 헬 요신이라고 그러는 얘기가 유행이 되는 이 현실이 말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70년대에 그때 70년 60년대가 보다 더 가난했지만 행복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얘기죠. 희망이 없어졌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전체 대한민국 국민을 이 남쪽에 있는 이 국민들을 아우르는 정치인이 라야만, 정치 세력이 라야만 대한민국의 정권을 다시 말해서 정치 세력으로 주 정치 세력으로 등장해야 된다. 이 정치 세력들이 등장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51% 이 성자가 모든 것을 다 장악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이거 폐지해야 돼요. 내가 얘기하지만 의원 내각제, 정당 내각제를 얘기하지만 이 정당 내각제를 하면은 여기 30%, 20%, 여기 10%, 이 얻은 정당이 합쳐야 정권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한 60%, 많게는 70% 이상 세력을 확보 안 하면은 정권이 안정이 안 돼요. 이런 정치 제도를 만들어야만이 우리나라가 안정이 될 수 있고, 이런 것을 위주로 하는 정치 세력이 반드시 집권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빨갱이 타령하면서 내 오늘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빨갱이 타령하면서 앞으로 정권 잡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 굉장히 불행하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그러죠? 빨갱이 타령 거기에 함몰되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왜 그랬어요? 처음에는 전체 아울러는 어떤 정치를 하기를 바랬는데 어느 날 그 밑에 참모들에 해가지고 블랙리스트가 작성이 되고 빨갱이 출연하는 작업이 시작되고 그 지금 누구죠? 원세훈 씨 지금 국정원의 국정원 원장. 그 뭐하는 짓이었어요? 그 뭐하는 짓? 예? 그래가지고 빨갱이 소탕 되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말맞다나 실용주의라고 그래서 말맞다나 잘 국민들을 잘 어울려서 국민들을 이끌어갈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국민을 색출하고 분리시키고 두드려 잡는데 열중하더라. 51% 득표만 하면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지고 흔들 수 있다. 이 생각 때문에. 자, 오늘 이 얘기는 요 정도로 끝내고 내가 자꾸 엉뚱한 얘기로 빠졌는데 말이죠. 근데 이 한미 FTA 협정이 이게 지금 트럼프가 왜 던졌는가? 이거 지금 얘기하다가 좀 방향이 좀 어긋났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이것을 던진 이유는요, 이 트럼프가 이 머리를 엄청 돌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자기 자신을 두고 뭐라고 그러죠? 천재라고 얘기했죠. 천재. 대단한 협상가, 사업가. 거의 일생은 이 기적을 창출한 일생이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미국의 최정상 대통령까지 지금 와 있으니까 흔히 여기서 미쳐광이 전략이라고 그러죠. 좌청우돌 전략. 자기의 천재적인 그 판단력에 의해서 세상을 움직이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진 대통령이다. 오바마 씨하고는 전혀 다르죠. 오바마 씨는 굉장히 철학적이죠. 그 말과 그 행동이 마치 이제 깊은 물과 같이, 그죠? 그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서 그 생각의 그 줄기가 깊죠. 그런데 그 반면에 이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생각이 어떻게 보면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 자신이 천재라는 의미하고도 굉장히 의미가 같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집어던졌냐면은 주한미군 철수를 라는 말을 집어던졌습니다. 자, 미국 지금 백악관도 이 자체를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누구죠? 잠깐만요. 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 얘기를 두고 김정은이 춤을 출 것이다. 김정은이가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발언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던졌습니다. 그죠? 헬리스 맞네요. 헬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이 그런 얘기를 했네요. 미군이 한국과 일본에 철수하고 구사적 동맹 관계를 깨면 김정은이가 승리의 춤을 출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굉장히 황당한 발언이죠. 또 자유한국당에서 굉장히 당황하게 하는 발언. 그 모든 그 정권의 그 존재 가치를 지금까지 그 행적으로 봐서는 뒤집어 없는 그런 발언이 될 것입니다. 믿었던 미국이 과연 저런 말을 하는가?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 얘기의 그 의미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 얘기는 주한미군 철수라고 그러는 이것을 얼른 집어 던졌지만은 물론 이 동맹이라고 그러는 이 의미는 이 군사적인 동맹은요 반드시 경제적인 이익과 연관됩니다. 경제적인 이익이 없으면은 이 군사적인 동맹이 성립될 수가 없죠. 그죠? 반드시 이 경제적인 이익이란 뭐냐면은 바로 자국 국민의 삶, 그죠? 생존의 문제입니다. 자국 국민의 생존의 문제는 곧 경제적인 이익과 연결되는 거고, 생존의 이익이라는 그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동맹이 필요하지만은 그 생존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익이란 말이죠. 그래서 경제 이익과 군사 동맹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한미 FTA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듯이 경제적으로 이익을 못 보고 이 한국에 대해서 코리아에 대해서 적자를 보고 또 이 군사 이 자체 주둔 비용에서 이미 많은
저 뭡니까? 저걸 지출하고 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군사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안 맞으니까 주한미군 철수를 생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이 주한미군의 존재라고 그러는 것은 일본 방위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죠? 일본. 거듭 얘기하지만은 한국은 일본의 순망치 안에서 입술에 해당됩니다. 일본이 치아라면은 한국은 입술입니다. 입술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있음으로써 이 극동의 방위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한국에서 설사 적자를 본다 할지라도 미국이 이 주한미군을 주둔시켜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일본의 이익 때문이다. 그죠? 일본이라고 그러는 이 지역의 이익 때문이다. 자, 일본의 이익 같으면 어디까지 갑니까? 오스트레일리아라든지 또는 이 남진해해 또는 이런 이 광범위한 태평양 지역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겠죠. 그죠? 이 미국의 현재의 경제적인 판도라고 그러는 것이 모든 경제가 지금 이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이 구글만 하더라도 세계적인 망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죠? 대부분의 미국 기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적인 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 자체의 모든 시스템을 지키는 것이 미국의 군사력입니다. 그죠? 미국의 군사력 자체가 그 존재 자체만 하더라도 달러의 가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달러의 가치와 연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해외 원정에서 실패했다.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라크전에서 성과를 못 낸 결과가 또 빈라덴에 의해서 뉴욕의 그 어느 빌딩이죠? 거기 폭파 사건으로 미국의 안보가 흔들리는 그 시점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곧 그것이 미국 경제와 연결됐잖아요. 2008년도 이 경제, 세계 이 대경제의 혼란,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군사력의 존재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과연 트럼프가 모르고 했을까요? 반드시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은 트럼프가 지금 어저께 던진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한국을 해서 던진 게 아니고 이거 미군 출소를 연계시킬 수 있다. 이 얘기는 철수할 수 있다는 거는 북한 김정은한테 던진 얘기입니다. 자, 이익을 위해서는 미국의 입장이라거나 트럼프 자신의 입장이라는 것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김정일, 이 얘기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김정일 들어라. 북한 지도부는 들어라.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으니까, 북한 지도부들이 미국의 트럼프에게 던지는 카드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어라. 이 얘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이익을 위한 어떤 그 모종의 그 무엇을 나한테 던져봐라. 흔쾌히 받겠다. 흔쾌히 받는데 무엇까지 손댈 수 있다? 주한미군 철수까지라는 이 문제까지 손을 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굉장한 발언이죠. 이 트럼프가 이 정도 계산 안 했을까요? 이 얘기는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트럼프가 지금 이 얘기는 한미 FTA 이 얘기 우리 협정 과정에서 불쑥, 그죠?
이 말에서 홍두깨 같은 이 얘기를 던지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김정은과의 앞으로의 한반도 단판 거대한 빅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빅딜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익을 던질 것인가 나한테 한번 제시해 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트럼프 씨가 이렇게 던진 이 내용은 이 얘기는 미국의 이익, 다시 말해서 이 극동에서의 어떤 전략적 의미와 또 북한이 앞으로 미국에 던져줄 어떤 경제적인 이익, 그것이 무엇이냐, 어느 정도까지 던질 수 있는가, 어느 정도까지 던지는 것에 따라서 주한미군 철수까지 문제까지 나는 탭을 위에 올릴 수 있다라는 참 대단한 지금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이익을 지켜달라. 그러면은 매우 중요한 카드도 지금 던질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의 요지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 대한민국을 향해서 던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해 봤을 때는 아마 이 큰 빅딜이라는 이것이 막 그렇게 순조롭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이 얘기했죠. 오늘 지금 내가 이 임재훈의 논천하에서는 항상 이 사주 팔자를 다룬다라는 얘기를 했듯이 김정은이가 앞으로 3년이 고비다. 3년이 지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얘기를 내가 누차에 걸쳤습니다. 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큰 빅딜에서 이 빅딜이 한 3년을 엎어졌다 넘어졌다 다시 말해서 끊어졌다 모았다 상당히 어떤 뭐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 거래가 성공하려면은 반드시 상방이 주고받는 것이 뭐 해야 되죠? 공평해야 어떤 이 순조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항상 그렇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김정은이가 이것을 들고 나오냐? 뭐 다른 거 없죠. 예? 이제 핵무기 가졌고 다시 말해서 협상 이 테이블에 나올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졌다라는 얘기입니다. 힘을 가졌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중국이 지금까지의 그 과정이 참 많이 이상하게 흘렀다, 방향이 흘렀다. 그것은 만약에 과거에 모택동 씨와 모택동 전 주석과 주원래 수사성이 있었다면은 지금과 같이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하는 생각이 돼요. 이 큰 미국과 북한의 어떤 큰 빅딜 거래에서 이 중국이 상당히 조금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위기를 맞을 수 있어요. 만약에 모택동 씨와 주원래 씨가 있었다면 과연 이 지점까지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요 근래에 개혁 개방을 한다라고 하면서 중국과 이 중국의 그 행보를 보면은 물론 중국의 목적은 그랬을 겁니다. 전 세계가 추구하는 이 보편적인 가치, 이 가치에 부응하는 어떤 표준적인 국가, 표준적인 가치를 가진 국가라는 개념 하에서 뭐 유엔의 그 제재 참여 등등 뭐 그런 적극적 참여를 함으로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사실은 북한의 숨통을 좋았죠. 가장 북한의 숨통을 좋은 건 누구냐 하면은 가장 결정적인 것은 중국이었죠. 가장 중국 핵심의 그 어떤 마지막 겁소를 칠 수 있는 존재는 중국입니다. 그죠?
그 지점까지 왔죠. 중국은 그렇게 그것이 뭐 합당하고 타당하고 올바른 길이었다라고 얘기할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이 향후 이 한반도에서 이 통일된 한반도라든지 또 이 한반도의 이 국가에 있어서의 인접한 이웃으로서의 어떤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할 때에 이 갈등이 생겼을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은 이 한반도와 대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충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웃이 있을 때, 그죠? 옆에 어떤 이웃이 있습니다. 그죠? 이웃이 있을 때 이웃과 이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건 바로 옆에 사는 이웃과 갈등이 일어나지 먼 곳에 있는 이웃과는 갈등이 안 일어납니다. 죽이고 살리고 원수가 되는 것도 바로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원수가 돼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더군다나 이렇게 된다면은 두 이웃이 비슷한 어느 정도의 한쪽은 큰 이웃이 있고 요 작은 이웃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힘이 있고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작은 이웃이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쉽게 해서 여기는 큰 흉폭한 어떤 힘이 센 어떤 남자가 있다고 합시다. 이 옆에 있는 존재는 힘없는 여자라고 합시다. 여자. 작은 여자. 이거는 큰 남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작은 여자는 이 큰 남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시집가고 가지고 같이 붙어버리면 끝나죠. 그러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요? 먼데 있는 남자를 끌어들여야 되죠. 기둥서방이든 뭐든 어떻든 큰 남자를 하나 잡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여자가 힘이 없는 여자가 아니고 힘이 있는 작은 남자다. 그죠? 같은 남자다. 그러면은 둘이 의논을 맞춰서 어떤 일도 해가면서 충돌이 일어나지만은 서로 어떤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없는 여자였을 때는 다른 데 시집 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나는 항상 얘기하듯이 이 한반도가 통일된 이 한반도는 반드시 강력한 군사적인 역량을 가져야 한다. 군사적인 자체가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역량이 없다면은 반드시 다른 나라의 어떤 군사력을 끌어 들어와야 돼요. 자, 비핵화를 한다고 그런다면은 미국의 군사력을 안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기는 안 그렇습니까? 미국의 군사력을 걸어 들어와야 중국과의 균형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자, 미국과의 군사력도 안 가지고 들어오고, 자, 힘없는 나약한 국가, 이 한반도에 있던 이 국가가 존재한다? 이건 작은 여자에 비교되죠. 예? 그러니까 중국한테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러지 아니하고는 이 먼 곳에 있는 미국이라는 남자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핵을 가진 강대국이 지금 양사방에 있습니다. 혼자 자기적인 어떤 그 의미와 자기 그것을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더 이상 복잡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힘없는 여자로 남으려면은 먼 곳에 있는 힘을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예? 이것이 지금 현재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빅딜의 미래상입니다. 어떤 길을 어떻게 택할 것인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3, 4년 내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3, 4년 내에 지금 있는데, 이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과거에 타나소님이 그랬죠. 여자 대통령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3년 내지 4년 안에
통일된다는 얘기를 합디다마는 어떻든 빅딜이 말이죠. 트럼프 재임 기간 중에 아마 일어날 것 같아요. 예? 일어날 것 같다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될까? 자, 그것을 위해서 트럼프는 또 하나의 그 천재적인 천재성, 자신이 주장하는 그 천재성의 그것에 의해서 이 얘기를 던졌습니다. 이 얘기는 미국 북한의 김정은한테 가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얘기 요지는 다 얘기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면서 이 주역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저 역학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40분인데 잠깐만 요게 지금 트럼프의 사주인데 말이죠. 트럼프의 사주가 트럼프 씨가 이게 봅시다. 1946년 6월 14일로 나와 있어요. 요 14일로 나오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원래 기미일이 돼야 돼요. 기미일이 돼야 되는데 내가 왜 이 경신일로 바꿨냐면은 이게 지금 이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죠? 이렇게 둥글죠. 이래 축으로 기울어져 있고 여기가 미국이고 여기가 한국입니다. 시차가 약 13시간 평균 한 13시간 나죠. 이 나는데 예를 든다면 지금 이 책력, 역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만세력 같은데 여기는 갑을병정이 나가는 이 모두 60갑자의 진행은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중국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졌죠. 그죠?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많은 오랫동안 이 천문 역학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현재 오늘 예를 들면 오늘 며칠이죠? 오늘 날짜에 오늘 2월 16일이네요. 예. 이 16일이 갑자일인지 그죠? 경신일인지 그죠? 이거 어떻게 적용합니까? 그냥 아무 때나 마음대로 갖다 붙인 거 아닙니다. 오늘이 갑자일인지 경신일인지 기축일인지 이거는 오랜 경험, 그죠? 자연 현상, 일어나는 그 현상에 맞춰서 오랜 경험해 가지고 이 전부 이것을 배치시켰거든요.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이건 굉장히 긴 역사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위대한 작업이다. 만세력을 완성시키겠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정말로 이 5천년 역사, 1만 년의 역사의 동아시아의 이 역사가 만들어내는 이 굉장한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만드는 동아시아에서 이게 지금 해지고 있는 이 만세력이 지금 미국이 아메리카 땅에서 오늘이 16일 같으면 미국도 같은 16일인데 이것을 같이 여기서 우리 동아시아에서 적용하던 것을 여기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자, 이 태양의 주변이 태양이 있습니다. 이게 태양이 있습니다. 이 지구가 공전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365일 공전을 하잖아요. 그죠? 공전을 하는데 이것이 365일이면 뭡니까? 이것이 갑자, 얼축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요 지점이 갑자고 여기가 얼축이고 요 전부 정해져 있단 말이죠. 요거는 맞아요. 중국 쪽이나 미국 쪽이나 같이 갑자일은 맞아요. 갑자일은 맞는데 시차가 13시 가까이 나니까 반대편 그죠? 반대편에 13시가 나니까 이 시차에 맞춰서 이 날짜가 변한단 말이죠. 그죠? 이 변화의 그 과정이 실질적으로 그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가장 바른 것은 이 아메리카 땅에서 만세력을
만세력의 그 적용을 다시 재조정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유럽이면 유럽 대륙에서 이게 맞춰서 재계산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6월 16, 14일이라고 하지만은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우리 시간으로 맞춰서 이렇게 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춰버리게 김일로 하니까 뭔가 좀 잘 안 맞아요. 이 해석을 하자니까 잘 안 맞더라는 얘기죠. 기토가 이게 뭡니까? 굉장히 강하죠. 이 양인사를 얻어가지고 성질이 뭐 어떻든 뭐 좀 그렇죠. 막 밀어붙이죠. 그 지금 성질은 비슷한데 중요한 것은 이 기토가 지금 이 모양 같으면은 여기가 트럼프와 같이 그렇게 저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면 이 개수가 떠야 돼요. 왜 개수가 안 떠야 되느냐면 개수나 임수가 떠야 되는데 왜 떠야 되느냐면은 이 상태로서는 여기가 말라 비틀어져요. 이 흙이 말라서 가뭄이 들었다. 그러죠?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죠? 설사 어떻든 뭐 조금 뭐 어느 정도 명성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한마디로 그 사람이 살만한 그런 어떤 그 인간적인 냄새가 전혀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씨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식도 있고 뭐도 사위도 있고 그 정도 같으면 양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맞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바꿔서 얘기하면은 요게 되는데 경신일이 되는데 경신일은 뭐냐면은 요 정관이거든요. 정관. 그 다음에 여기 경신 이 결단력이 있고 냉혹합니다. 이럴 때는 이런 사람들은 그죠? 좀 인정머리가 없고 뭐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재가 있죠. 이 경이 정관에 있고 간목이 있고 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대통령이 그걸 또 할 수 있어요. 대통령 자리도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정관 관성이 또 있잖아요. 그죠? 관운이 좋다. 재가 떠 있기 때문에 부자다. 그죠? 여기 만약에 을류시로 잡아봤는데 을류시로 왜 잡았냐면은 을류시로 잡으면은 그 좀 냉혹하면서도 밀어붙이는 거 이 양인살이 걸려 있기 때문에 양인 걸록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기미시와 똑같이 같이 그렇게 추진력, 과감함, 한마디로 자기 멋대로 뭐 이런 것도 성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시간이 내가 조금 뭐 해서 빨리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이 얘기 끝낼게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대통령이 됐냐면 이 축자운에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2007년도 사유축 합해가지고 그죠? 사유축 합해가지고 뭡니까? 이 자기 자신이 이 세금자 이게 굉장히 강해졌단 말이죠. 원래 이게 이 관성이 이쪽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제가 관성을 생하고 인옷을 화국이 되어서 불이 넘친단 말이죠. 여기 넘치는데 뭐예요? 자기 쇠가 강력하게 그 어떤 그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 관성을 뭐합니까? 마음대로 쥐고 흔든다. 그래서 이 권력이 발생하죠. 사유축하면 이제 권위가 발생한다라는 얘기예요. 이 축운에. 자,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운이 어제 무술년이잖아요. 그죠? 무술년 같으면 요 인호술 합이 되죠. 또 생합니다. 세금자를 생합니다. 그래서 올해 관운도 좋고 자기 자신 운도 좋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김정은 사주도 전번에 내가 이 사주는 많이 풀어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올해 운이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임술운에 뭔가 이루어진다. 빅딜이 가능하다. 올해 이 트럼프의 이 오행의 흐름으로 봐서도
좋은 호운이다. 김정은의 입장에 봐서도 호운, 좋은 운이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 운이 언제? 여름에. 4, 5, 미. 예? 올여름에 좋은 어떤 그것이 있다. 둘 다 똑같이 운이 좋아요. 변화와 혁신이 들어오는 운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 아까 했던 얘기 있죠? 이 역학 얘기 이미 결론은 다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너무 시간이 흘러가지고 얘기를 요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벌써 50분이 넘었네요. 자, 임재원의 오늘 이 시간의 이야기는 임재원의 논천하에서 한 얘기는 이 트럼프의 한미 FTA 협정과 주한미군 철수를 연계시키겠다는 트럼프의 발언 진위라는 제목으로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 주소로 이메일 주소를 여기 적어놨거든요. 링클라우드.net 여기로 어떤 얘기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전화번호를 공개를 할 수 없는 것이 그렇거든요. 별로 공개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